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텔 황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경기도 남부에 입지하고 있는 호텔 매매 물건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물건은 경기도 남부에 입지하고 있는 호텔입니다. 물건 번호 118616에 해당되고요. 사용 승인일 2003년 1월 28일 날 지하 2층부터 지상 10층까지 형성되어 있는 호텔이죠. 대지 면적 512제곱미터, 평수로는 155평입니다. 연면적 4063제곱미터, 평수로는 1229평이죠. 매가 현재 110억입니다. 매가를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매가 110억에 진행하고 있다. 현재 소유자는 직용 중이고요. 현재 융자는 72억이고요. 최대 융자는 90억 가능합니다. 실인수가 35억이 필요하겠고요. 현재 월 매출이 9천만 원입니다. 현재 객실수가 60개고요. 주차 25대 가능하고요. 용도 지역은 일반 상업지역. 공시지가 제곱미터당 727만 5천 원이고요. 한 평으로 환산하시면 2,404만 9,586원에 해당되는 경기도 남부에 입지하고 있는 호텔인데요.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본 호텔을 구체적으로 한번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경기 남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소유권자의 요청에 의해서 이렇게 말씀드리지 못한다는 거 여러분께서 조금 양해해 주시고요. 본 호텔은 말이죠. 서울에 그 인접한 그러한 상권에 입지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아주 가까운 도시에 있어요. 여러분께서 조금 힌트를 많이 드리고 있죠. 서울에서 바로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그러한 호텔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감정가 이하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정가 이하로 진행하고 있는 호텔이다. 현재 매가가 얼마죠? 현재 매가가 110억이죠. 근데 감정가가 얼마가 나왔냐면은 115억에 이렇게 감정가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감정가 어떻습니까? 객관적인 금액이죠. 감정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크게 봤을 때 서울 그 다음에 경기, 인천, 그 다음에 이제 지방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지방 이렇게 보시는데 서울 쪽으로 갈수록 감정가 이하로 나와 있는 물건이 거의 없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서울이나 경기, 인천 하나 추가하면은 광역시 있죠. 광역시를 포함한 이러한 지역은 말이죠. 이러한 지역에 호텔이 나왔는데 감정가 이하로 진행하는 호텔이다 그러면 여러분께서는 그 물건을 반드시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어요. 해당 지역에 있는데 만약에 매가가 50억이다. 50억인데 매가가 50억인데 매가가 50억인데 감정가가 말이죠. 감정가가 한 55억이 이렇게 나와 있대요. 그러면 이런 물건은 조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감정가 이하로 진행하는 물건은 여러분께서 꼭 기억하셔야 될 물건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 지방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말이죠.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서울이나 경기, 인천, 광역시보다도 감정가 이하로 매가가 진행되는 물건이 상대적으로 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이죠. 그 다음에 광역시 같은 경우는 조금 희소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호텔은 리모델링이 필요한 물건입니다. 리모델링
필요 물건. 네. 필요 물건. 네. 아니, 호텔 황제님, 예. 현재 매출이 9천만 원씩 나오고 있는데, 리모델링 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렇게, 우리가 좀 의아해 할 수도 있는데요. 깊이 있게 좀 분석을 해보면, 네. 현재 매가가 110억이에요. 매매 가격이 110억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융자를 우리가 채무 인수한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채무 인수한다고 가정해 보면 현금이 얼마가 필요하죠? 현금이 28억, 38억이 필요하죠. 현금 38억이 필요해요. 38억이 필요한데 38억을 투자해서 말이죠. 월 매출 9천만 원이 나오면 72억에 대한 이자 내셔야죠. 그 다음에 직원들 월급 주셔야죠. 각종 공과금 주셔야죠. 그 다음에 뭐 세탁비, 광고비 주셔야죠.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재산세, 요건이 충족되면은 종부세, 그 다음에 종합소득세 내지는 법인세를 다 납부를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수익률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매가가 110억인데 매출이 9천만 원이면은 이게 매출이 잘 나오는 매출은 아니에요. 따라서 리모델링이 필요한 물건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요. 그러면 얼마를 리모델링을 해야 되느냐? 제가 분석한 결과로는 15억을 투자해서 리모델 전체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 전체 리모델링을 추진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현재 매출이 9천만 원인데 15억을 투자해서 리모델링 객실 60개를 우리가 전체 리모델링을 했을 때 예상 가능한 월 매출이 얼마냐? 예상 가능한 월 매출. 월 매출은 제가 분석한 결과 1억 8천만 원입니다. 1억 8천만 원이 예상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인근에 보시면은 또 경쟁업소가 있겠죠? 일반 상업지역이니까 경쟁업소가 없을 수가 없겠죠. 예. 더군다나 서울에 인접한 호텔인데 분명히 경쟁업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15억을 투자해서 우리가 리모델링해서 재오픈한다면 본 호텔이 인근 상권에서는 1등 호텔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상 가능한 월 매출이 1억 8천인데 1억 8천인데 여기에서 또 이렇게 한번 분석해 보실 필요도 있겠습니다. 별표 2개짜리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가 월 매출이 100이라고 했을 때 월 매출이 100%라고 가정을 한다면 100%라고 이렇게 가정을 한다면 월 매출은 대실 매출 플러스 숙박 매출로 해서 100%가 이루어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첫 번째 대실을 한번 보겠습니다. 대실은 어떻다? 대실은 우리가 대실을 매출을 올릴 때 대실은 회전율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회전율. 대실은 대실 단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대실은 평일날 대실 단가와 주말 대실 단가가 동일해야 됩니다. 왜? 대실은 단가가 월 매출에 기인하는 게 아니고 대실은 회전율이 월 매출에 기인하기 때문에 대실은 많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대실 횟수를. 예를 들면 객실이 60개면 대실을 우리가 100% 회전율을 누렸다, 점유율을 누렸다 그러면 하루에 대실을 60개 받은 거죠. 그런데 대실은 우리가 60개 이상 받을 수도 있죠. 숙박이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대실은 이 횟수를 많이 받아야 돼요. 그게 바로 회전율이죠. 회전율을 많이 따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실은 단가를 스탠다드 기준, 우리가 객실을 컨디션을 구분할 때 가장 저렴한 객실 컨디션이 뭐죠? 스탠다드죠. 네. 스탠다드. 그 다음에 보실 때 디럭스. 그 다음에 VIP. 그 다음에 스위트. 이렇게 구분하거든요.
여기에서 카테고리에서 조금 더 이제 소 구분이 될 수 있겠죠. 뭐 스탠다드 A, 스탠다드 B, 뭐 디럭스 같은 경우는 뭐 커플 PC 디럭스, 뭐 그렇죠. 또는 뭐 뷰가 좋으면 뭐 뷰 디럭스, 뭐 이렇게 보시고, 또 뭐 아니면은 투베드가 있으면 투베드 디럭스 이렇게 보셔야 되고, VIP 같은 경우는 그렇죠. 뭐 투베드 VIP, 안마 의자 뭐 VIP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겠고, 뭐 스위트도 스위트 A, 뭐 스위트 B. 스위트 A 같은 경우는 뭐 특색이 3베드가 있다든지, 그렇죠? 뭐 아니면 스위트 B 같은 경우는 뭐 안마 의자가 2개가 있다든지, 아니면 욕실이 2개가 있다든지, 뭐 수영장이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컨디션을 구분을 하는데, 그래서 이 스탠다드, 가장 단가가 낮은 스탠다드 기준을 항상 해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실은 회전율, 스탠다드 기준, 평일 기준은 해서 대실은 우리가 35,000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35,000원, 해당 상권에서 35,000원. 그러면 35,000원, 4만원, 45,000원, 뭐 5만원 이렇게 받을 수 있다든지, 35,000원, 4만원, 5만원, 6만원 이렇게 받을 수도 있겠죠. 제일 저렴한 컨디션의 객실, 대실, 평일 단가입니다. 평일 35,000원 이렇게 받을 수가 있겠고, 두 번째로 보실 때는 이제 숙박이죠. 숙박. 예. 숙박이 월 매출의 대실과 100% 기인한다고 봤을 때, 숙박은 회전율이 아니에요. 숙박은 객실 60개가 다 숙박에 들어왔다. 그럼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만실 그러죠. 간판불 딱 끕니다. 그죠? 간판불. 예. 그래서 숙박은 회전율로 보는 게 아니에요. 숙박은 객단가로 보셔야 돼요. 객실 단가로. 객실 단가. 이 스탠다드가 평일날 객실 단가가 얼마냐에 따라서 평일날 디럭스 VIP 스위트가 결정이 되고요. 숙박 같은 경우는 평일이면은 일요일날 월, 화, 수, 목까지, 그 다음에 금요일날 우리가 조금 추가요금 더 받죠. 그 다음에 토요일날은 금요일보다 더 추가요금을 좀 더 받습니다. 그래서 숙박 객실 단가는 일주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객실 단가가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평일날 스탠다드 객실 단가가 결정이 되면 평일날 디럭스 VIP 스위트, 그 다음에 금요일날 스탠다드부터 스위트까지, 토요일날 스탠다드부터 스위트까지 객단가가 다 다르겠죠. 제일 싼 게 평일날 스탠다드인 거예요. 그래서 이 객실 단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기준점이. 그러면 평일날 해당 상권에서 스탠다드 숙박 단가를 얼마를 받을 수가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제가 분석했을 때는 지역 분석을 했을 때, 그 다음에 리모델링을 15억 투자하겠을 때 7만원 가능합니다. 7만원. 평일날 스탠다드 객단가 7만원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숙박이 월 매출에 기인하기 때문에 예상 가능한 매출이 얼마다? 1억 8천이 가능하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네, 이렇게. 그리고 뭐 이제 월 매출을 뭐 현금 플러스 카드 플러스 야놀자 플러스 여기어때 플러스 각종 온라인 예약의 매출에서도 100% 이렇게 잡을 수도 있겠죠. 또는 월 매출을 연인 고객 월 매출 플러스 출장 비즈니스 고객 플러스 뭐 유흥 손님 플러스해서 월 매출 100% 이렇게 해서 구분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월 매출을 구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그 중에 하나만 말씀드린 거죠. 이번 시간에는 대실 플러스 숙박만 말씀드린 건데, 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우리 AB 창업자 여러분께서는 저의 유튜브를 보시면서 강의 내용을 들으면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고 계시고 있는데, 대실은 회전율이다. 숙박은 객실 단가다.
객단가다. 이렇게 오늘의 포인트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향후에 여러분께서 호텔을 운영하실 때 이 키워드만 계산하시면 나중에 파생되는 지역적인 문제는 다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대원칙이거든요. 월 매출을 좌지우지하는 대실, 숙박. 대실은 회전율이다. 숙박은 객실 단가다. 그렇죠? 이거는 명제입니다. 명제. 전혀 바뀌지 않는 대단한 명제예요. 네, 그래서 해당 호텔은 수도권에서 말이죠. 평일날 스탠다드 대실 35,000원 받는 상권이 5손가락도 안 꼽힙니다. 네. 그리고 숙박 평일날 스탠다드 객단가 7만원 받는 상권이 수도권에서 서울을 제외한 관광 호텔 말고요, 여러분. 일반 호텔입니다. 일반 호텔. 일반 호텔에서 스탠다드 7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상권이 손가락 안에 뽑힙니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네. 그런데 해당 호텔이 감정가 이하로 현재 진행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이자 지급액과 기대 수익률 말씀드릴게요. 해당 호텔에 바로 인접해 있는 해당 호텔에 바로 인접해 있는 호텔이 거의 동일한 조건이거든요. 거의 동일한 조건인데 비교 사례 물건이라고 볼게요. 비교 사례. 물건이 해당 물건은 현재 매가가 110억에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비교 사례 물건은 현재 130억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비교 사례 물건은 호텔은 거의 조건이 동일한데 말이죠. 매가 자체는 20억까지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아까 감정가 얼마라고 했죠? 115억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해당 비교 사례 물건도 감정가가 115억에서 그렇게 크게 변동성이 없습니다.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다? 감정가보다 높게 지금 호가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통상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물건을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 제가 이렇게 강조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자 지급액과 기대 수익률 한번 보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이자 지급액이죠? 네, 이자 지급액. 최대로 이제 레버리지 효과를 본다고 가정을 했을 때, 최대 이용자, 90억 받으시죠? 네. 90억. 이자율이 보시면 5.5%. 5.5%. 해당, 이자는, 1.5금융에서 이렇게 받으셔야 됩니다. 2금융까지 가시면 안 돼요. 1.5금융까지. 2금융으로 하게 되면은, 이자 부담금이 너무 큽니다. 네. 1년에 4억 9,500만 원에 대한 이자가 발생이 되겠고요. 매달 1억 8천 중에서 4,125만 원의 이자를 이렇게 부담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기대 수익률 한번 봐야 되겠죠? 네, 기대 수익률. 기대 수익률. 네. 지금 이제 자기 자본 우리가 에쿼티 35억 이렇게 투자하시죠? 네, 35억. 35억 안에 리모델링 비용 15억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 35억 중에 35억을 투자했을 때 월 매출 1억 8천 중에 월 순수익으로 보실 수 있는 금액은 4,200만 원입니다. 4,200만 원 12개월로 곱해 주시고 비율로 환산해 주시면 해당 호텔의 기대 수익률은 14.4%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4.4%. 수익률이 굉장히 높게 나와 있죠. 네. 그렇지만, 어떻다? 여기 그래프 하나 그려볼까요? 수익률이 굉장히 높게 나왔는데, 그만큼 우리가 어떻다? 리스크도 크다. 네, 호텔 왕제가 이런 것까지 여러분께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있죠. 그래프를 잘못 그렸네요. 자, 그래프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프, 수익률, 그 다음에 리스크.
수익률과 리스크는 어떻습니까? 비례관계 있다. 비례관계. 수익률이 굉장히 높게 나왔죠. 14.4%. 여기가 14.4%라고 봤을 때 수익률이 굉장히 높게 나왔기 때문에 어떻다? 리스크도 크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제가 최대 융자를 말씀드린 거예요. 최대 융자. 최대 융자가 90억. 지금 융자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리스크가 크다는 겁니다. 최대 융자를 많이 받았으니까 상대적으로 자기 자본은 적게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수익률이 높은 구조예요. 이런 경우에는. 네.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당 호텔 같은 경우는 정말 공격적인 투자자가 아니면은 최대 90억까지 받지를 못합니다. 융자를. 가능은 하지만. 그러면 최대 융자를 80억만 우리가 받았다고 하면은 자기 자본은 45억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이자율이 이것보다 좀 떨어지겠죠. 그러면 리스크가 그만큼 하락한다는 겁니다. 수익률은 좀 떨어지더라도 리스크도 그만큼 하락한다는 거예요. 좀 이런 구조로 가셔야 돼요. 이런 구조로. 그렇지만은 순수익은 어떻다? 순수익은 더 높게 보겠죠? 왜? 매달 나가는 이자 지급액이 하락하니까 경비가 적게 들어가니까 그만큼 남는 거는 더 많이 남겠죠. 이런 구조로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최대로 이렇게 보신 거고, 그 근거를 또 하나 말씀드려 볼까요? 그래프로서도 제가 근거를 말씀드렸는데, 또 근거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레버리지 효과를 누릴 때 말이죠. 세 가지 수익률을 분석해야만이, 레버리지 효과를 우리가 잘 봤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본 수익률, 수익률과 그 다음에 종합 수익률이 있어요. 종합 수익률. 그 다음에 이자 수익률이 있습니다. 이자 수익률. 근데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는 무엇만 말씀드리죠? 지금 자기 자본 수익률만 제가 말씀드리고 있죠. 그 다음에 이자 수익률도 말씀드리고 있어요. 이자 수익률은 누가 가져가는 거죠? 금융권에서 가져가는 거죠. 금융권에서. 근데 종합 수익률까지는 제가 물건을 브리핑을 드릴 때 이 종합 수익률까지는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너무 브리핑 양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말씀드리면 이게 종합 수익률은 이자 수익률은 종합 수익률은 이자 수익률보다 높아야 되고요. 종합 수익률은 자기 자본 수익률보다 낮아야 됩니다. 결론은 자기 자본 수익률이 제일 높게 나와야 되고 계산했을 때 그 다음에 종합 수익률, 그 다음에 이자 수익률이에요. 그러면 자기 자본 수익률은 여기가 이제 퍼센트 100%가 붙죠. 100%. 퍼센트가 붙는데 붙기 전에 그냥 수익으로 한번 따져볼게요. 수익으로 보시면 얼마 벌죠? 한 달에 4,200만 원 벌죠? 한 달에 4,200 순수익 4,200만 원 나옵니다. 4,200만 원. 그리고 종합 수익률은 계산하는 방식이 어떻게 되냐면 분모가 총 투자액입니다. 총 투자액. 총 투자액분의 분모가 이제 순수익이에요. 순수익. 그럼 총 투자액은 뭐냐? 자기 자본. 자기 자본 플러스 대출 구매, 타인 자본. 타인 자본. 그래서 90억 플러스 35억. 그러면 115억이죠. 115억에 분모가 115억 분의 순수익이에요. 자기 자본 수익률은 어떻게 되는 거죠? 자기 자본 수익률은 자기 자본분의 순수익이죠. 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제가 이거를 계속 브리핑 드리고 있는 거죠. 네. 이자 수익률 한번 볼까요? 이자 수익. 은행에서 매달 가져가는 돈이 얼마죠? 4,125만 원. 네, 4,125만 원이죠. 네. 그러면 자기 자본 수익이 이자 수익보다 높긴 합니다. 높긴 한데 거의 비슷하죠. 거의 비슷합니다. 얼마 차이가 안 나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다? 리스크가 크다는 겁니다. 리스크가 큰 거예요.
방향은 맞아요. 지금 방향은 맞는데 너무 근접해 있다는 겁니다. 너무 근접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분석했을 때에도 최대 용자 90억까지 받는 거는 물론 저는 어떻습니까? 호텔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있죠. 뭐 취득하기 전부터 리모델링, 그 다음에 리모델링 한 후에 재오픈할 때부터 저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요건에 충족되는 스타일이에요. 저는. 그렇지만 우리 애비 창업자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 경험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저처럼 최대 융자 레버리지 효과를 갖고 간다는 거는 조금 리스크가 있다.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과감하게 공격적으로 투자해도 자신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께서는 어떻다? 수익률을 보기 전에 리스크를 항상 먼저 생각해라. 따라서 제가 도와드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처음 취득하면서 처분할 때까지 제가 모든 저희 고객은 계속 지속적으로 다 모셔드리고 있거든요. 처분할 때까지. 그런데 애비 창업자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리스크를 부담 가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거라서 좀 자기 자본이 여유가 있으시다면 최대 용자 90억까지 받는 것보다도 좀 자기 자본을 더 투자하셔서 취득하시면 말이죠. 아주 현재 가치뿐만이 아니라 미래 가치도 훌륭한 호텔을 보유할 수 있는 물건이 바로 본 호텔이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애독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기타 궁금한 사항은 저에게 연락해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